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못했었던 혜린이 기초교육 클래스 네 번째 시간 먼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일단 먼저 미국 대표 기업 알아보기. 지난번에 이제 아마존이랑 애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일단 좀 이 플랫폼 자체를 조금 먼저 슬라이드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빵이라는 거를 처음 언급을 했었던 CNBC의 이제 짐 크레이머가 마마로 이번에 좀 바꿔줬습니다. 유행어를 일단 빵주에서 마마주로 일단 유행어를 이제 새롭게 밀기 시작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페이스북이 이제 상호명을 변경을 했죠. 이제 메타라는 부분으로 이제 상호명을 변경을 하면서 잘못하면 그쵸 망주가 될 뻔했습니다. 망주가 될 뻔했었는데 여기서 일단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좀 교체를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마마로 일단 좀 바꿨고요. 일단 마마쥐로 이제 좀 갈 수 있었던 부분 자체를 구글 자체를 그냥 알파벳 일단 무기업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바꿔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순서 자체는 애플 자체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이번에 시총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좀 탈환을 해주면서 애플을 좀 밑에 이렇게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마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거고 어쨌든 마마 뭐 A를 어디로 올리더라도 이렇게 지금 좀 순서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빅5 기업 그쵸 빅테크 기업 빅5를 지금 좀 외우기 쉽게 이런 식으로 좀 고쳐놨다 그냥 이렇게만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이 기업 중에서 그쵸 이번에 상호명을 현재 이제 메타 플랫폼 인코퍼레이티드로 이제 좀 상호명을 변경한 일단 메타 기업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당 기업 자체는 페이스북으로 일단 시장 자체에서 일단 좀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일단 SNS에 열풍을 일으킨 기업이죠. 일단 뭐 최근에는 일단 좀 메타버스의 또 열풍, 그쵸? 그래서 상호명이 메타버스에 좀 집중하겠다 해서 메타로 좀 바꿨는데 일단 메타버스에 이제 상호명을 좀 집중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렇게 좀 바꿔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제로 지금 좀 NFT 굉장히 핫하죠. 특히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가 그렇죠 NFT 관련 이런 내용들 자체가 이제 현재 시장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 갤럭시 아모니 트리라든지 나머지 각각의 이제 NFT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자체가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이거를 못 받았다, 빛을 못 받았다 하는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보셔도 괜찮고요. 일단 얘네 자체도 일단 이 NFT와 더불어서 좀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다만 아직 티커 자체는 기존의 페이스북을 유지하는 FB를 쓴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사업 개요부터 일단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그쵸 미국 캘리포니아에 일단은 본사를 두고 있고요. 티커 FB 그리고 시총 자체는 9,489억 달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SNS,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커머스와 결제, 그리고 VR, AR, 메타버스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계획 자체를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SNS 커뮤니케이션 3대장이죠. 페이스북 당연히 알고 계실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인스타그램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제는 전 세계 몇십억 명이 지금 계속 동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SNS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왓츠앱도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와 결제가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 샵이랑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가 있다. 결제 관련 내용 자체는 여기로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고 사업 자체가 그리고 VR, AR, 메타버스 관련은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또 안경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고 있는 VR 기기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에 그쵸 뭐 나온 지도 꽤 됐기 때문에 뭐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오큘러스 기업을 인수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 그리고 호라이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러한 역사를 알아야 되냐 생각보다 페이스북이나 그쵸 뭐 나머지 기업들 뭐 테슬라라든지
생각보다 기간값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다른 정통적인 기업들,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100년 이상 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기업들을 다 제치고 그렇죠. 미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 전체에서 탑5 안에 들을 만한 원동력이 뭐였을까? 그러면 향후 우리가 이렇게 10년 단위로 지금 현재 시대가 지금 계속 변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뭐 시티폰, 그쵸? 그리고 이제 벽돌, 뭐 모토로라, 뭐 이러한 핸드폰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부분으로 이제 가다가 그 다음에 그쵸?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핸드폰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누구나가 이제 좀 보급형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는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2010년 기준으로 그쵸? 10년 단위로 계속 보신다고 하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쵸? 이제는 우리가 닷컴 사이트에서부터 그쵸? SNS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그쵸? 컴퓨터에서부터 모바일로 좀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 자체가 뭐 TV를 많이 시청하는 거에서부터 뭐 넷플릭스도 있을 거고요. 그쵸? 유튜브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 영역 자체가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냐면, 그렇죠. 이런 유튜브 시대에서도 이제 쇼츠 영상이라고 요즘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1분 미만 아니면 뭐 30초 영상으로 해서 뭐 틱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자체에서도 쇼츠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 자체가 점점 더 간편해지면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시대를 조금 이끌어갈 것은 그렇죠.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좀 이루어질 것인데 이러한 시대에 좀 맞춰서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내가 이 주식을 샀더라면, 그쵸? 10년 전에 이 5대장 기업을 샀더라면, 뭐 15년 전에, 그쵸? 이렇게 샀다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돈을 넣었으면. 그러면 지금 와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는 얘네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 전기차도 있고요. 그쵸? 정말 뭐 양자 컴퓨팅 뭐 지금 할 거 없이 2차 전지 개발될 게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가 어떻게 켜왔고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지금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런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2003년에 마크 주커버그와 하버드대 동문들과 함께 이제 웹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이 웹사이트가 페이스매시예요. 페이스매시. 처음에 일단은 이거를 가져온 이유 자체가 페이스매시라는 거는 먼저 하버드 내에서 여하구들, 그쵸, 여학생들을 이제 사진에 이제 다 올려놓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이쁜가. 근데 이제 이게 하버드 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이 사업 쪽 이러한 내용 쪽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크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겠구나 하면서 다음해인 2004년에 더 페이스북.com 서비스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피터 필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나 내용 자체를 보면서 하나로 그때 당시 이제 약 5억 정도 하나로 5억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때 당시 이제 페이스북의 시작과 발판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4년에 일단은 당시에 이제 먼저는 하버드 대학생들만 이제 좀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스탠퍼드, 컬럼비아, 그리고 뭐 예일 대학교 이렇게 아이비리그 쪽으로 이제 좀 확장이 되더니 일단 뭐 뉴욕, 매사추세츠 뭐 이런 공과대학 등으로 이제 점점 서비스를 넓혀가다가 2005년도 돼서는 2005년 9월 돼서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전체 대학교와 고등학교 때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여담인데, 페이스북, 그쵸? 그리고 아까 이제 올려드렸던 메타, 그쵸? 둘 다 상호명을 변경했지만, 가장 상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페이스북 하면 이 파란색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을 뜻하는 이유는 일단은 마크 주커버그가 정록 생명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색과 녹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정록 생명이라서 이 정록 생명의 사람들이 가장 잘 구별하는 색깔이 이 파란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호명 자체 색깔 자체가 파란색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06년에는 일단은 이메일 주소를 가진 누구나가 가입이 가능했다. 그래서 좀 사업 영역 자체가 이제 전체로 퍼지게 되고 이때 당시 06년도 당시에 야후에서 이제 10억 달러 인수를 좀 제안을 했었지만 이거를 거부를 하고 벤처 캐피털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게 돼요. 그 뒤로 2007년에
기업 홈페이지 개설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이게 뭐냐?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서 이때 마케팅 그리고 광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결국에는 현재 98%의 매출을 담당하는 이 광고 수익이죠. 페이스북은. 그렇죠. 이 메타.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6%의 지금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이때 당시 2007년도에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150억 달러를 가져서 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와서는 사용자가 5억 명이 돌파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초반에 그렇게 좀 막대한 돈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대학생들한테 이제 투자를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주식을 팔고 나서 봤었을 때, 그쵸? 2012년도에 이제 팔고 나서 약 하나로 1조 정도를 챙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나스닥 역사상, 그쵸? 역사상 가장 비싼 기업으로 상장을 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책정된 게 이제 1,040억 달러라고 해요. 그리고 그해 12년도에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년도에는 왓츠앱을 약 190억 달러 그리고 오큘러스를 20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그쵸 또 다른 SNS 인스타그램 다 인수를 하면서 이쪽 SNS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대장 공룡이 되었고요. 오큘러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 VR 가상현실에도 계속 미리 선견 지명하면서 일찍이 이쪽 시장에 눈을 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에 인수를 했지만 현재 기업 가치, 인스타그램의 가치는 약 10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해요.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년도에는 스토리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스토리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냅챗에서 기능인데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하는데 이게 딱 24시간만 게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업로드가 끊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제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 이거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에다가 이제 다 적용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 기능인 이제 페이스북 그룹 자체도 16년도에 이제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봐주시면 17년도 같은 경우는 동영상 플랫폼 트렌드에 일단 좀 맞춰가지고 일단 이 워치 기능 추가했고요. 19년도에는 소셜 VR 호라이즌을 전식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일단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VR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과 이제 교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영상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는 것까지 이제 현실과 똑같이 VR 세계에서 이제 하는 새로운 가상 현실에서 하는 이제 차세대 SNS 그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랑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페이스북 샵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제 무료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돼요. 이제 뭐 브랜딩 광고 그리고 이제 뭐 커머스 기능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현재 이제 메타로 상호명을 변경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지금 일단은 뭐 호재와 악재로 좀 나눴는데 메타버스 우리 상호명까지 메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NFT 이슈 이쪽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지금도 굉장히 핫한 이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가상현실, VR, AR 같은 경우,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 이제 SNS, 호라이즌 그리고 뭐 오큘러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SNS 같은 경우는 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전 세계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악재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그쵸? 일단 미정부 빅테크 규제가 또 다른 기업도 포함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악재로 좀 포함될 수 있고,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 고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소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 AR 사업의 이제 보편화 여부 결국에는 이쪽에 좀 올인을 하면서 그쵸 메타버스 그쵸 이 VR, AR 사업이 단순히 그냥 이게 신기하다로 우리가 벌써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신기하고 체험장들 있고 뭐 그런 데 가서 놀러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순히 신기하지만 꾸준히 내가 지금 뭐 컴퓨터 게임을 하던 아니면 모바일 게임을 하던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냐예요. 일상생활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상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차세대에 일단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대장으로 일단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 보편화가 되는 게 굉장히 큰 성공 여부가 갈라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일단 지금 보시면 EPS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좀 매 분기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 그쵸? 20년도 이제 4분기서부터 지금 3분기까지 이제 4개 분기를 지금 완료된 거를 이제 최근 분기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예상치보다도 지금 상회를 많이 해준 모습이고, 가장 최근에는 예상치에도 부합해주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정말, 경제 교과서에나 좀 나올 정도로 꾸준한 지금 안정적인 이제 매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좀 다만 이제 뭐 틱톡 등의 이제 경쟁 SNS 채널 등장했죠. 좀 잘 극복하고 오랜 기간 좀 연구한 가상현실 이제 메타버스 사업 자체를 기존 페이스북처럼 일단 좀 보편화가 성공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큰 갈림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교육은 여기서 일단은 일부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드릴 말씀은 다 아는 게 뻔한 얘기 한다라고 좀 계속 얘기는 드릴 수는 있겠지만, 걸어온 길을 좀 안다라고 하면 5년 뒤, 10년 뒤 제2의 페이스북 그리고 제2의 애플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좀 가질 수 있길 바라면서 일단 일부 내용 자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2부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지금 메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일단 좀 내용 자체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2부 같은 경우는 그쵸 지난 한 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월요일 오전 아침에서 그럼 지난주에 이제 결과값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지금 일단 좀 녹화 방송이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난주 이슈와 내용 자체가 지금 좀 어땠었는지, 그리고 아직도 좀 ING고 결국에는 이제 장 마감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월요일 결과값이 좀 필요한데, 자,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좀 내용 자체 이슈가 그쵸 이제 PPI 발표랑 CPI 발표가 있었죠. 일단은 이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자, PPI 같은 경우가 그쵸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옆에 이렇게 좀 텍스트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는 것들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생산자 물가지수 자체는 이제 8.6%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게 조금 다소 낮게 이제 절대적인 다소 낮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8.6이라는 수치 자체 이제 절대적인 퍼센트가 일단 좀 높았다라는 점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발표 같은 경우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6.2%로 시장의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좀 높은 기록을 세워줬습니다. 이거는 지금 30년 만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비중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계속 고가권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고가권에 머물렀는데 이전에 일단 해석 자체가 뭐가 됐었냐면 그 고가권에서도 이 0. 몇 퍼, 0.1, 0.2% 이 사이사이 움직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전보다도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크게 이어가냐 아니면 그 상승체가 주춤하면서 꺾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그래도 충격을 주긴 했었죠. 이 발표 때문에. 결국에는 6.2%대로 지금 시장보다 높은 기록을 세우면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움직임 자체는 2%대 물가지수를 이제 가지고 갔었던 1970년대에서 갑자기 이제 7%대로 일단 좀 급등했던
모습 흐름대로 이제 좀 가져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발표 자체가 자 비농지표 다음으로 지금 중요한 게 CPI, PPI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표에 대한 정리를 갖는 시간도 나중에 한 번 더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 그리고 내용 자체 지난주 여러분들 기준으로 지난주 내용 자체 해석으로 시장이 어떻게 충격을 받았느냐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기준이에요. 제가 일단 선물 대응을 하니까 선물 기준으로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10시 30분에 지금 현재 미장이 지금 일단 프리마켓이 끝나서 지금 이제 11시 30분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시간대 이미 10시 30분 때도 이전 레벨보다 이제 확실히 크게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이 앞에 구간 때도 이제 보시면 그쵸 10시 30분 내내 거래량이 없다가 CPI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크게 뜨면서 이제 증가를 해준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1시 30분 그쵸 이때도 일단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같은 스타트를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구간이 그 뒤로 나서 반등을 보여주긴 했고 V자 반등 굉장히 크게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이건 시초가에 대한 장난 흐름이죠.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는 패턴 처음에 강하게 추세를 보여주면 역추세로 그 이상 들어 올려주는 V자 반등 흐름이 이제 좀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2시 반 이후로부터 꺾였던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그쵸 5시까지 꺾여주면서 고점 그쵸 16,200 레벨대에서부터 거의 이제 900 초반 그쵸 900 초반도 좀 살짝 깨지긴 했는데 200에서 거의 이제 300포인트 가량을 내렸습니다. 300포인트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딱 한 계약을 들고 계셨다. 한 계약을 들고 이 고점에서 이거를 이제 바라보셨다라고 하면 6,000불이죠. 6,000불. 하나로 그렇죠? 6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단기간에 딱 한 계약 기준이에요. 굉장히 큰 매도세를 보여줬다.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다 끌고 가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결과값에 대한 해석을 좀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지금 현재 CPI가 지금 현재 물가지수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지수에도 충격을 주고 있고요. 오늘자 역시 계속적으로 장 흐름세는 지금 좀 흔들어 가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또다시 그동안 깊은 눌림이 보여줬는데도 상승 탄력을 지금 크게 못 가져가는 이유 거래량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쵸 미장이 열리는 시간대에서도 아직 상승 탄력을 많이 못 가져가는 이유는 얘네 두 개가 지금 크게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해석을 추가적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물가가 지금 물가지수죠. 물가지수. 물가지수니까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물가가 올랐고 크게 올랐다. 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볼게요. 크게 올랐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심화 단계로 이제 좀 넘어가죠.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이나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일시적일 것이다.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인플레이션은 따로 이제 부수적인 내용. 그 전에는 일단은 여름 때는 일단은 뭐 중고차에 대한 그 가격 때문에 가격 상승 때문에 좀 이러한 인플레이션 견인됐는데 그게 일시적일 거야. 그냥 일시적인 건 맞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일단 좀 예측을 못했던 게 공급망 병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오일 가격의 상승은 좀 견인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쵸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됐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자 지금 계속 깨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수적인 설명인데 그쵸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아직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게 또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제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됐다 그러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거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럼 단편적으로 가장 빠르게 취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내용 자체 이제 웬만해서 누구나라는 얘기보다는 그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죠. 그러면 금리 인상 키워드를 꺼낼 텐데 이전에 지금 일단 11월 FOMC 회의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어요. 그쵸? 결국엔 테이퍼링을 선언을 했었고 금리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했는데 결국 인플레이션 못 잡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일단은 뭐 R&D 투자라든지 그쵸? R&D 투자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
비율이 높은 산업군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뭐 은행 관련주들의 이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R&D 투자랑 은행 대출 비율이 높은 게 뭔가요? 그쵸? 일단 기술주죠. 기술주. 그래서 이때 지금 일단 이 날 자체는 가장 크게 지금 이 발표 이후로 CPI 발표 이후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뭐 다우가 0.4% 정도 하락을 했고, 그러면 S&P가 0.6, 나스닥 같은 1.6% 하락할 정도로 일단 기술주들이 일단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내용 자체가 그쵸, 지난주 이슈로 지금 나와줬고, 이 내용 자체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16,000짜리 값을 계속 깨져주려는 지금 움직임, 그쵸,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금 박살나면서, 그쵸, 표현 자체 조금 그렇지만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내용, 그쵸? 추세 자체가 꺾일 수도 있는 내용들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뭐 심화되거나 지금 경기 침체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최종 키워드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하락 모멘텀 중에 가장 지금 대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지금 계속 지금 타격이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 지금 상황을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쵸? 물가지수가 올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심화가 됐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잡으려면 금리 인상 키워드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겠다. 이 이슈랑 앞당겨지지 않더라도 일단 시장에 계속 스물스물 이 내용이 나와주고 계속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지금 R&D 투자 그리고 은행 대출 비율이 높은 기술주가 지금 계속 타격이 받을 것이고, 그럼 향후 기술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부터 이제 보시는 자리값들이나 이제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눌림으로 좀 보시고, 중장기 그쵸,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눌림 이렇게 됐으면 기존의 포지션이 일단 좀 분포가 좀 잘 안 돼 계신 분들, 그쵸, 기술주를 좀 많이 안 담으신 분들, 아니면 이미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이번 타이밍이 좋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얼마나 더 눌러줄지가 지금 좀 관건인데, 현재 지금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지금 계속 기술주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선물 나스닥으로 좀 가져왔고요. 16,040레벨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점에서 만약에 15,800대 아니면 600대까지 낙폭이 만약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월요일, 화요일장을 좀 대응을 하셨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 매수 기회로 좀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조금 집중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일단 좀 가져가면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기술주들이 일단 지금은 눌림으로 일단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10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다. 그렇죠?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그리고 뭐 닷컴 사이트에서 SNS, 그리고 이제는 좀 메타버스라는 이름 한해서 일단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미래의 가치를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이러한 눌림 자체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입하실 분들은 신규 진입 충분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대 자체가 이미 좀 눌러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진입 자리를 좀 보시는 게 좋은 구간대가 이미 11월 중순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왜? 12월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 그쵸? 그리고 이제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사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쇼크, 9월처럼 장기적으로 한 달, 한 달 반 정도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기보다는 지금 단편적으로 뭐 일주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시점부터 해서 며칠 동안의 추가적인 눌림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때 분할 매수를 좀 보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렇게 지금은 사실상 저는 좀 어느 정도 타이밍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자체에서 장기 투자를 할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추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뭐 엔비디아 지금 너무 핫하죠. 엔비디아 이런 자리값들이 이제 좀 눌러준다라고 하면 AMD,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좀 눌러준다라고 하면 좀 메타버스에 일단 굉장히 좀 크게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지금 관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자리 때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또다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뭐 어디서든 조금 고용량의 이제 좀 메타버스를 좀 편하게 누리려면 그만큼의 이제 좀 고성능의 통신칩이 좀 필요하겠죠. 통신칩이라고 좀 표현은 따로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주식 관련주들 보면 뭐 브로드컴,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퀄컴까지 보면 되겠네요. 퀄컴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런 기술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주야 뭐 여러분들이 대장주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한 번씩 더 그냥 기본적으로 눈여겨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보유자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내가 기술주를 보유하는데 지금 어떨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쵸 좀 물타는 자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쵸?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놀래서 좀 팔다가 다시금 좀 이슈가 되고 다시 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또 사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지금 좀 너무 반복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망을 하시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가 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충분한 고가권에서 목표 차익 금액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청산을 해주셔도 좋겠지만 지금 보유자 영역에서 좀 보신다고 하면 지금의 눌림 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홀딩으로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계속적으로 일단 좀 강조드리는 내용 자체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기술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지금 2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죠? PPI, CPI 때문에 이미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던 나스닥이 눌림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올랐다.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뉴스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심화 그러면 단기적으로 빨리 꺼낼 수 있는 카드 금리 인상을 놓을 수 있고요. 이 얘기만 나오더라도 그쵸 1차적으로 지금 R&D나 투자은행 비율이 높은 기술주들의 이제 낙폭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자체가 눌림자리가 지속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쵸 엔비디아나 AMD, 브로드컴, 아날로그, 디바이스, 퀄컴 이런 대표 기업들의 이제 눌림자리를 충분히 보고 나서 신규 진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지금 좀 더 평단가를 좀 낮추거나 그쵸 매도보다는 지금 좀 홀딩 그리고 추가적인 모아가는 단계다라고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정말 좀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주들은 정말 좀 탄탄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시총 자체가 가볍지 않은 종목들은 꾸준히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AMD나 그쵸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이 계속 행보하다가 이렇게까지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좀 보여줬죠. 그만큼 언제든지 가능성 있는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3부도 지금 연달아서 지금 1부, 2부, 3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3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일단 조금 약간 긴급 점검에 좀 시간을 좀 가져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쵸 일단은 지금 현재 기간이나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평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뭐 다른 방송 이제 좀 겹쳐서 이제 제가 해주실 포트를 이제 좀 다르게 가져가는데 좀 왜 다르게 가져가느냐 진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마다 이제 좀 진입이나 이 내용이 좀 차이가 있고 보유 종목 전체적으로 지금 좀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개수만 조금 차이가 있고 그쵸 이미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색다른 종목들이나 이렇게 좀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지금 가져가는 종목들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얘기를 좀 먼저 10분 정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가져가고요. 남은 시간은 기초교육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쵸. 지금 먼저 전체적인 좀 수익률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인 수익률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9번에 있는 차지 포인트 자체가 이미 그 갭 상승을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그쵸. 프리마켓을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전에 수익 보신 분들 10몇 프로 이상 수익 보신 분들도 이제 좀 먼저 계시지만 일단 고점 대비 그쵸. 진입 시기 대비 일단은 마이너스 6.3%지만 이미 지금 일단은 그 갭상승 충분히 예상하고 들어갔었던 자리값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나 지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값도 이제 크게 나쁘진 않다. 일단 크게 우려할 만한 자리값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번에 이제 인바이테가 이제 8일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크게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락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좀 마감대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시금 좀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20달러 이탈을 했었을 때 좀 손절을 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다시금 반등이 좀 올라와주고 현 시점에서 다시금 반등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홀딩 관점 20달러 이탈 전까지 그쵸 언더 보여주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음 종목들. 그쵸. 일단 지금 뭐 보유 기간이다 이렇게 했었을 때 너무 장기간은 아니죠. 중장기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제가 이제 방송 중에도, 그리고 지금 여기,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서도 이제 뭐 엑슨모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유 가격의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그렇죠? 그 기간값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상승력을 좀 크게 키울 수는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렇죠? 19.85%를 지금 좀 달리고 있고요. 그쵸.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30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13.23% 상승. 그리고 뭐 마텔 같은 경우는 13일 보유 9.24% 상승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도 완료 종목인데요. 네,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거는 중간에 좀 끊어서, 그쵸.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 10%대 정도를 좀 지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일 정도 이제 보유를 하다가, 지금 더 훨씬 훨훨 날아가고 있어요. 240달러 정도 지금 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다. 조금 일찍 팔았던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9.55%에서 일단 좀 매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장기 보유를 했었지만 잠깐의 이때 당시가 일단 좀 왜 매도를 했었냐 이유 자체를 좀 설명드리면 그렇죠. 장기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9월부터 장세 흐름 자체가 좀 많이 꺾였었죠. 그렇죠. 추세 자체가 굉장히 크게 꺾이면서 한 달 반 동안 미증시 자체도 크게 조정이 왔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맞춰서 조금 청산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장기 보유를 하다가 12.9%대에서 일단은 절반 정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나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절반 청산 자체가 이렇게 가지고 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던트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아쉽게 13.3%대 매도를 했던 종목이었고요.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는 그쵸 단기간에 그쵸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프리마켓에서부터 이미 20%대 일단 급등을 해줬던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마켓에 15% 이상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냥 당일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을 좀 고려해서 절반 청산을 했었고요. 그 뒤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그쵸? 추가적으로 더 보유를 하면서 53.41%로 이제 최종 매도를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 환전 수수료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최소 좀 10% 이상대 좀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바이트 같은 경우가 지금 20%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지금 좀 설명을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지금 좀 봐주시면 일단 실적 보고서에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그쵸? 3개월 기준, 그리고 이제 9개월 기준 총 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좀 2배 가까운 좀 상장을 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쵸?
두 배 가까운 상장을 좀, 성장을 좀 보여준 모습인데, 일단 좀 다만 좀 3개월 기준, 순손실이 좀 다소 크게 이제 좀 증가를 하면서, 일단 주당 순이익이 이제 좀 감소를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가 하락의 좀 원인이 됐는데요. 일단은 좀 인바이트 좀 더 보신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9월 8일 날, 그쵸? 21년 9월 8일 날, 의료 디지털 플랫폼, 기업 시티즌에 좀 인수를 하면서, 이 해당 비용이 이제 3분기 실적에 이제 좀 적용이 되었다라고 지금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낙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게 계속적으로 일단 좀 화재, 지금 손절가를 좀 넘어서도 좀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게, 그쵸,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할까? 이럴 때 지금 아니면 지금 칼 손절을 이제 좀 가져갈까 좀, 아직도 좀 고민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 신규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 제가 일단 좀 지인 보험사, 지점장 분이 이제 좀 계셔가지고, 일단 좀 해당 관련해서 이제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이 인바이테라는 이제 유전자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일단 보험 산업과 이제 연결하는 작업이 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하면, 그렇죠. 유전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전자를 추출을 해가지고 유전병 특정 그런 유전병이 어떻게 좀 발생을 했나 아니면 발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키트인데 원래는 이런 게 유전자 분석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비싸죠. 그쵸? 비싸서 그 전에는 뭐 한 번 할 때 뭐 3,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쵸? 2에서 300달러 정도 수준으로 일단 가격이 낮아졌고 여기서 일단 보험사랑 지금 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미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좀 이게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00, 300달러 정도 하는 거를 100달러 아니면 빵원에도 이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이제 제가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좀 공식적으로는 좀 알려지진 않은 내용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특정 질환에 대한 조금 위험 고객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서 그쵸 보험료를 좀 차등으로 좀 부과를 하는 등의 이제 내용으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암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고객들에게는 조금 더 보험료 할증을 활용을 해서 보험료 보험금 지급을 통해 이제 좀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내에서도 진행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험사에게는 좀 이득이라고 결론적으로는 한다라고 지금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리 이러한 내용 자체를 좀 차등 지급도 할 수 있고 미리 캐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로 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일단은 좀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뭐 이런저런 보험 비용이 이제 좀 크게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이제 취약 질병에 대해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장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인바이트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천여 개의 이제 보험사랑 보험 상품과 좀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러한 호재 속에서도 그쵸 주가가 일단 기술적으로 현재 너무 급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좀 라운드 피겨라고 좀 불릴 수 있는 20달러 선에 이제 주가를 좀 이탈을 했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손절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일단 좀 관심적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으로 좀 보고 다시금 만약 20달러를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그 뒤로 다시금 20달러를 이제 상승 돌파를 하는 그런 시기 때 재차 매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좀 단기적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 그쵸 가격 자체도 지금 20달러대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기초 교육을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시간 자체가 지금 일단 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바이트는 지금 그쵸. 제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 날 보신 아침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날 기준으로 갭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줬었죠. 결국 26달러대에서 이제 좀 머물고 있었던 종목 자체가 그렇죠. 지금 현재 그한테에서 이제 20달러대까지 이제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초반까지 보여주면서 그렇죠. 20 언더까지 여기 이상 깨면서 넘어왔던 자리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일단은 컷자리 값을 보면서 다음 파동을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월가에서도 지금 좀 지켜보는 가격대 자체가 이제 40달러 이상까지도 지금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갭이 떠버리면서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역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고 악재가 좀 나와준 상황에서 좀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 좀 장기 투자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지금 안목으로 좀 지켜봤었을 때는 그렇죠. 다시금 시장에 좀 관심을 받으려면 현재 구간대에서 재차 그렇죠. 26달러대 이전 레벨대를 좀 회복을 하면서 이 갭에 대한 지금 낙폭 그렇죠. 그리고 이 추세 라인대를 좀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자체는 일단 좀 40달러 선까지 지금 20달러 선에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2배 상승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파동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저점 대비 피보나치 되돌림도 한번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금 고점 대비 눌림 자체가 7, 8, 6자리까지도 눌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좀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애매하게 떠 있는 상황에서 라운드로 좀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렸다 갈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리고 유전자 질병, 그쵸, 이렇게 키트 자체가 보험사 천여 개, 그리고 우리 국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면서 이게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하면 좀 미래 가치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긴 한데, 결국에는 이런 유전적 질병 자체를 계속적으로 검사하는 시기가 뭐 미래에는 조금 더 단순하게 지금처럼 되고 조금 더 가격대 싸게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죠. 건강검진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소비가 많고 결국에는 폭발적인 소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화 되면서 이끌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조금 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쵸?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한해서 지금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값은 조금 더 모아갈 수 있겠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전 레벨 때 이제 마디매매 포인트들, 그쵸? 이전에 있었던 지지 구간대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더 언더에서 내가 또 이 자리를 잡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구간대도 일단은 매직 구간으로도 나쁘진 않은 템포라고 지금 좀 보고 있고요. 다음 단계로 좀 진짜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장기 투자의 안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쵸? 15자리 값까지 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 그쵸?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실상 좀 그렇게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15 정도까지는 확실히 지켜주면서 여기자리 값의 기간값 조정을 계속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다시금 시장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 섹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분에 원래 좀 기술적 분석, 기본 기술적 분석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기초교육 시간인 다음 주로 좀 미루면서 다음 주에는 그냥 2부, 3부 정도를 또 조금 더 기초교육 그리고 실마 내용 자체를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찬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요. 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